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이 셀러리맨의 형태로는 절대 큰 부자가 될 수 없다. 현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와 물질을 강요받고 있는가. 욕망의 용광로 같다. 약간의 역겨움을 느낍니다. 아주 큰 자산이나 부는 노동으로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에필로그만 공개한 것이 바로 시크릿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최대 관심사, 우리 인간의 최대 관심사,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에서도 최대 관심사, 미디어에서도 최대 관심사, 바로 돈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볍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항상 가벼워지진 않네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성공한 백만장자, 이 MJ 드마코라고 하는 이 저자가 쓴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아주 이제 재밌는 면이 있어요. 이 책의 제목을 보면 어떻게 빨리 부자가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담은 그런 이제 제목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도 그래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 비즈니스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셀러리맨의 형태로는 절대 큰 부자가 될 수 없다. 어떻게 시간을 단축해서 이 램보르기니를 탈 수 있는 큰 부자가 될 것인가라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 게 이 책의 이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부자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고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책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서두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부분인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이제 그게 뭐냐고 하면, 가장현실입니다. 가장현실. 나하고 실제가 나하고 다른 형태의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이 욕망, 그런 현실을 노출하고 싶은 어떤 이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써져 있는데, 저는 이 책의 서두를 읽고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 방법론을 실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이 미디어를 통해서, 현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와 물질을 강요받고 있는가. 이거 빨리 사시오. 이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빨리 부자가 돼서 빨리 성공하세요. 부자가 되는 거를 강요받고 있는 느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인스타그램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상품도 보이고 굉장히 많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 물건, 집, 자동차 이런 것들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게 욕망의 용광로 같다. 인스타그램은 욕망의 용광로. 이 물질이란 거, 이런 것들 너무 거기 나오는 사람들 너무 매력적이고 그렇게 되고 싶고, 저런 집을 갖고 싶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싶고, 롤스로이스를 타고 싶고. 근데 또 그거를 노출하는 이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의 현실과 인스타그램 안에서 보여지는 현실이 과연 같을까? 혹시 이거는 가장현실 아닐까? 미디어가 강요하고 있는 나와 다른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플로이드 메이웨더, 이 미국의 유명한 돈 많은 복서죠. 이 복서가, 그 사람 인스타그램 가면은 너무 재밌는 게 이 돈다발, 화려한 집, 시계, 자동차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노출하는데 화려해요. 화려하고 정리도 잘 돼 있고. 근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렇게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반면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이 물질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오히려 역효과, 가장현실 같은 그런 어떤, 제 개인적으로 그랬단 얘기고요.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건지, 혹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나에게 천문학적 자산이 주어진다. 인스타그램에 보여지는 그런 대단한 빌리어네어 이런 사람들처럼
천문학적 자산을 가진다면 보통 이렇게들 생각을 하죠. 돈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이 하루하루를 휴가 같은 마음으로 살 것이다. 뭐 이렇게들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이룩한 분들도 있는데 돈이 많게 되면 실제로는 또 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그걸 영위하기 위해 돈에 구속되는 삶을 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뭐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죠. 그래서 돈이 많은 경우에도 실제로 뭐 파산을 하고 뭐 개인적으로 더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많은 돈을 벌어서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훌륭한 그릇, 멘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천문학적 경제적인 부를 이룬 이제 큰 세 가지 사례를 보면 첫 번째가 부의 세습. 이미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는 부자였다. 그게 부가 세습된 경우죠. 이 경우는 자본이 자본을 창출하기 때문에 굳이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부자입니다. 뭐 이런 경우 부의 세습. 그리고 부의 신분 상승. 두 번째 부의 신분 상승의 케이스인데 이거는 고등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고등교육이나 이제 개인 능력, 내가 유명인 아니면 뭐 엔터테이너 아니면 유명한 뭐 강사 뭐 이런 걸 통해서 개인 능력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어 가지고 그런 명성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이 세 번째는 이 범죄 행위를 통한 부의 축적이 있습니다. 이 기업형 범죄인데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이제 주가 조작 뭐 아니면 횡령 배임을 통한 기업형 범죄. 그 사람이 더 많은 돈을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합법적인 형태로 포장한 기업형 범죄도 존재하죠. 뭐 그리고 정말 범죄, 마약을 파는 마피아, 카르텔 뭐 이런 사람들도 범죄 행위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합니다. 말도 안 되게 돈을 버는 거죠. 매춘, 마약, 인신매매 뭐 이런 것으로 아주 부를, 이 멕시코 카르텔은 이런 것으로 돈을 많이 축적을 한다고 하죠. 이제 재밌는 게 예전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에 이 벤틀리가 페라리하고 접촉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들은 부부인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이 부인이 이 남편의 차를 고의적으로 박아가지고 사고를 낸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부부의 어떤 불화로 인한 것보다 더 재밌는 사실이 이 부부는 무엇을 하길래 이 페라리와 벤틀리를 타고 있는가, 이게 이제 궁금해진 거죠. 저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는지 결국에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직업을 알아보니 이들은 그 인터넷 도박 사이트로 부를 축적을 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범죄 행위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큰 자산이나 부는 노동으로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벌어지진 않아요. 많은 돈은. 적당한 돈은 벌 수는 있지만 아주 큰 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동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산가의 이 대부분의 이 활동이나 관심은 실제로는 이 경제적인 활동에 아주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이런 부분에 아주 포커스가 아주 강하게 가 있는 거죠. 이 아주 돈이 많은 자산가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돈에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시간은 뭐 누워서 잔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뭐 아니면은 드라마를 본다든가, 대부분이 경제적인 활동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시간들을 경제적인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시크릿, 이 론다 번이라고 하는 이 호주의 작가가 쓴 책입니다. 이 시크릿. 뭐 요즘에는 뭐 존 디마틴이라는 사람이 시크릿의 뭐 실천 원리를 가진 뭐 그런 책들도 출간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봤죠.
이 책의 이제 주요한 골자가 보면은,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강력하게 인지하고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물건.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이미지화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도 하고 이걸 그림으로도 그려요.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뭐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우주의 법칙에 좀 황당한 얘기긴 하죠.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을 그 법칙에 의해서 내가 내 원하는 거를 받는다. 뭐 이런 원리인데 이게 사실은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이기도 하고 주술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서 해석을 해보면 정확한 이미지를 상상한다. 이거를 현실로 구현하는 거. 이거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이 고도의 상상 훈련, 어떤 물체를 고도로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창조하는 것. 이게 이제 뭐 아주 생뚱맞은 얘기가 아닌 게, 우리와 현존하는 모든 물체, 사건, 뭐, 예를 들면 건축물, 도시, 뭐 상품, 물질, 현상, 이런 것들이 잘 생각해 보면 모두 인간의 상상물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제 시크릿, 이 시크릿 내용에 보면은, 이런 이제 클레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불만들.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원하고 바라고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그랬는데 나는 얻어지지가 않는데? 이게 뭐야? 이거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거 사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것에 대한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얘기. 오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실제로 내가 원하면 얻어지는 게 맞습니다. 내가 강렬하게 원하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그 물건이 진짜 생겨요. 그 일이 결국 실현이 됩니다. 그거는 맞아요. 왜? 내 행동이 그 생각에 따라가니까. 구체적으로 상상하면 실현되기가 더 쉬우니까. 뭐 이게 기본적인 원리로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BE, 에소테릭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근대 현대의 비밀 조직의 태초가 되는 어떤 이 내용의 에필로그만 공개한 것이 바로 시크릿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자면 추구하는 어떤 현상, 물질 이런 것들이 제식 어떤 정확한 리추얼 이 어떤 행위 아까 말한 뭐 글쓰기, 그림 그리기, 말하기 이런 것으로 될 수도 있죠. 그런 어떤 리추얼이 정확히 내가 바라고 있는 대상에게 전달을 하는 그 과정이 이루어졌을 때 받는 것인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것을 우리는 주술적인 혹은 종교적인 행위로 보이기도 해요. 기복신앙하고도 비슷합니다. 이거 주세요.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에 뭐냐? 숨겨진 마법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존하고 있는 세상은 인간의 창조 행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창조 행위는 상상력과 인간의 창의력이죠. 자, 그래서 이 시크릿이 과연 정확하게 정통하고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정확하게 정통하지 않는 이유는 숨겨진 다른 비밀도 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자, 과연 부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혹 강요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고 또 돈을 많이 벌기 전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돈을 잘 쓰는 법입니다. 돈을 잘 쓰는 법을 알아야 돈이 잘 들어왔을 때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필수적인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와 물질이 강요되고 있는 이 삶, 부자가 안 되어도 상관없는 삶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현재의 상태에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얘기가 너무 복잡했나요?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로브맨이었습니다.